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에서 1500이야. 상당히 길죠? 1300에서 1500이다. 상당히 이제 긴 글인데, 이렇게 이제 긴 글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항목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항목에 집중하면은 된단 말이죠. 항목에 잘 집중하면은 다 풀어낼 수 있다. 오케이? 자, 논제 보겠습니다. 또 논제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야. 이걸 딱 보여주고 있죠. 깔끔합니다. 제시문 가하나의 논지를 이용하여 다의 현상을 분석하고 라의 입장에서 다를 평가하시오. 결국에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가 포인트니? 얘는 다가 포인트야. 얘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건데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래요? 가로, 나로 이렇게 분석하라는 얘기죠. 네 마음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와 나로 분석해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라의 입장에서 다를 평가하시오. 그 다음에 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평가할 거야. 얘를 평가할 건데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야. 근데 분석할 때는 가나를 써야 되고요. 평가할 때는 얘가 왜 다가 됐어? 라로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다가 포인트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스타인 벨론의 유한계급론인데요. 글이 쉽고 재밌습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왜? 무슨 얘기냐?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는 것을 네가 인정해줘야 돼. 그죠? 내가 이만큼 부가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부가 있는 것을 네가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하는 거야?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야. 그죠? 내가 이런 백을 들 만큼 부자야. 이거 과시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빠들이 뭐 하는 거야? 외제차 타고 싶어 하는 거야. 골프 치는 아버지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 골프 치는 아버지 중에서 대부분은 골프가 정말 재밌어서 즐거워서라기보단 뭐야? 나 골프도 치는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개념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중략이니까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 단락의 구분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오케이.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적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차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로 옹색한 불편조차 참아내는 것이다. 엄마가 명품백을 하나 샀어. 이 명품백 가방을 메꾸느라고 3개월, 4개월 동안 갈비를 끊었어. 이게 뭐야? 비참함. 하지만 엄마는 명품백을 포기할 수 있니? 포기할 수 없니? 포기할 수 없지. 아빠가 벤츠를 샀어. 이거 할부 내느라 죽을라 그래. 허덕여. 하지만 아빠는 벤츠를 포기하지 못하잖아. 왜 그런 거야? 우리가 누구에게 과시적 소비를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뭐가 있냐면요. 전 세계 명품의 50%가 일본에서 소비가 된대요. 그럼 나머지 50%가 어디서 소비되냐? 외국으로 여행 간 일본 애들이 산대요. 이게 그냥 약간 과장된 얘기겠지만 일본 아이들이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뭘까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높아. 그냥 자국에서 쓰면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외국 나가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도 지금 100엔에 1,500원 정도 되잖아요. 걔네 100엔 넘어오면은 1,500원 되는 거잖아. 그죠?
1000엔 넘어오면은 15,000원. 그러니까 일본 애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먼저 가는 게 어디예요? 동대문, 남대문. 가서 미친 듯이 사도 지네 돈 얼마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수학여행 어디로 많이 와요? 강화도나 이런 데로 많이 와요. 제주도나. 왜냐면은 자국에서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오는 게 더 싸단 말이야. 가치 높으니까. 두 번째 얘기는 약간 과장된 얘기하지만 일본이 이제 패망한 얼마 전에 패망한 기념일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독립기념일이 걔네한테 패망기념일이잖아. 패망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는 다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중일전쟁에 승리하고 그죠? 우리나라도 먹고 다 먹었는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한 방에 무너진 거야? 미국한테 한 방에 무너진 거잖아. 그지? 이때 얘네들이 뭐가 생기냐면은 서양에 대한 엄청난 동경이 생겨요. 엄청 동경이 생겨가지고 이 일본 같은 나라는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고기도 잘 안 먹거든요. 소고기 같은 거 안 먹거든요. 근데 보니까 외국 애들이 다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동경하다 보니까 쟤네가 왜 컸지? 아, 고기를 처먹네? 우리도 고기를 처먹어. 이렇게 해서 걔네 걔네 이제 천황이라고 그러잖아. 우린 천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뭐라 그래야 돼? 일왕 그냥. 아니면은 좀 이제 기분 상한다 그러면 외왕. 외놈들의 왕이다 이거죠. 그 외왕이 TV에서 고기를 먹어요. 나도 먹으니 너희들도 먹어라. 이 정도로. 동경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생긴 동경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게 생긴 건데 미국이라는 것은 서양 문화의 아주 변방이잖아요, 사실은. 서양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유럽이잖아. 그 유럽을 보니까 애들이 막 성에 살고 막 이런 거야. 성에 살고. 근데 얘네들 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본인은 귀족이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만드는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본인들이 그 욕구를 채워간다.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왜 사냐?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내가 명품백 별로 나도 안 좋아하고 막 이런데 나도 남자다 보니까 이제 벤치 이런 거 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 막 가슴이 아파,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세차 안 된 벤치가 지나가면 대신 해주고 싶어, 막 세차를. 근데 이 명품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백이 하나에 막 비싼 거 막 400만, 500만원씩 하더라고요. 400만, 500만원짜리 백을 들고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보면은 이 백을 들 만한 재력이라면 집에 이렇게 차가 있고 기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 근데 백은 400만원짜리인데 돈은 3만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거 보낼 때마다 약간 좀 미스테리다. 이것이 왜 생긴 거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시적 소비 때문에. 왜? 누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남자들도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격이 좀 큰 사람들 있잖아요. 키도 크고 체격이 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몸을 이렇게 막 근육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욕망이 없어요. 근데 약간 좀 왜소하신 분들이 더 몸을 이렇게 막 근육질로 만드는 것에 큰 욕망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항상 왜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았던 어떠한 서러움들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몸을 크게 함으로써. 근데 몸이 원래 큰 애들은 누가 잘 건들질 않아요, 원래. 그냥 다녀도. 그러니까 별로 이거에 대한 욕망이 없는 거지. 왜? 결국 이것도 누군가 인정받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지. 인정받기를. 자, 봅시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자, 뭐래요? 경제적 동기다. 뭐가? 비교가. 아빠가 그레이저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아빠 친구가 벤츠 타고 온 순간 아빠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동창이 안 간 사람 많아요. 그죠, 피디님? 그래서 동창이 안 간 사람 많아요. 그 동창회 때 막 차 빌려 타고 오는 애도 있어요. 자, 산업사회에서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부의 경쟁으로 표현된다. 이는 최소한 서구 문명사회만 두고 보아도 과시적 낭비의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면 과시적 낭비 욕구는 사회의 산업 효율성 혹은 재화 산출의 증가를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가? 과시적 낭비 욕구가 사회의 산업 효율성 혹은 재화 산출의 증가를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칠판 보세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결국에는 중세의 귀족들이 이제 과소비를 막 하다 보니까 이 과소비를 맞춰서 상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막 만들다 보니까 얘들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산업혁명과 같이 시작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손으로 뭘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이거 만들어봤자 몇 개 만들겠니? 그죠? 근데 이제 기계로, 증기기관이라는 기계로 막 찍어내기 시작하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과생산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과생산되다 보니까 이 과생산된 것들을 누군가 소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노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노예는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추기는 거지, 노예한테. 야, 가서 너 빨리 가서 싸워서 주인 죽이고 와서 노동자 돼야지, 노동자 돼야지.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시민혁명이에요, 결국에는. 이해되십니까? 이 시민혁명에서 풀려난 노예들이 노동자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누굴 추구하겠습니까? 자신이 모셨던 귀족을 추구하는 거지. 그럼 계속 뭐 되고 있는 거야?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과시적 소비를 맞춰서 점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이 산업혁명이 과생산을 불러오게 되니까 이 과생산을 소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과생산을 소비하는 거란 말이야. 과생산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거야?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소비하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소비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어디에서 오는 거냐? 비교해서 오는 거다. 내가 과시하고 싶어서 오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시문가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비들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제시문 나 봅시다. 제시문 나는 오랜만에 그림이 등장했어요. 자, 그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논술에 등장하는 그림, 도표, 절대 메인 자료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논술에 등장하는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절대 뭐가 아니다? 메인 자료가 아니다. 자, 절대 메인 자료가 아니다. 결국 얘네들은요, 서브 자료예요, 서브. 서브 자료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야. 도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야. 이 뭐가 뭐겠니? 그렇지. 제시문이겠지. 제시문이겠지. 얘가 메인이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얘들은요, 그냥 나오면은 나왔구나. 내가 제시문 다 읽고 나서 너 해결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부터 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시문 나와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스러운 것은 그들 주변의 나무나 여타 것들의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들은 아무것도 지나쳐갈 수 없는 듯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 앨리스는 갈수록 궁금증이 더했다. 그러자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레드킨 소리쳤다. 더 빨리 뛰어. 말할 시간 어딨어?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 이상하다. 우린 내내 이 나무 아래 있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똑같잖아. 물론이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레드킨이 말했다. 자, 물론이지를 적으시고요.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뭐 하지 못해? 전진하지는 못해.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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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레드킨이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나라에서 여전히 숨가빠하면서 앨리스가 말했다. 우리처럼 만일 누가 그렇게 한참 빨리 달렸다면 보통은 다른 어딘가로 가게 돼 있는데 느려 빠진 나라로구나. 레드킨이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보듯이 여기서 단지 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너는 온 힘을 다해 달려야 돼. 줄쳐보시고요. 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너는 온 힘을 다해 달려야 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처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야?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뭐가 똑같냐면은 우리 이렇게 휘트니스 센터 가면은 트레이드밀 뛰잖아요, 그죠?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인 거잖아, 그지? 근데 잠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넘어지게 돼, 한 뒤로. 그런 상황인 거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한순간도 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제시문 지금 가를 보시게 되면은 인간은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를 왜 하냐? 결국에는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재심은 나를 보시게 되면은 인간은 지금 뛰어간다. 뭔가 노력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왜 한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둘 다 상당히 슬픈 얘기죠. 네가 소비하는 이유는 과시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이유는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약간 슬픈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점점 각광받는 것 같아요. 공무원 되는 순간 이렇게 그 약간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리지 않는다는 어떤, 그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직업이 뭐냐면은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에요. 학원 강사들 대부분 단명합니다. 60대면 죽어요. 신경 하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나도 강사하면서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머리 염색한 거예요. 이거 엄청 다 하얗게 변합니다. 스트레스성. 살도 찌고 스트레스성. 닭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으로 살이 찐 거죠. 자, 그래서 재심은 가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서 다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분석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이 분석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 분이 나눌 분자잖아. 그래서 나누어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뭐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해야지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재심은 다 보겠습니다. 귀족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유층이 그들의 풍요함에 익숙하듯이 일반 평민들도 자신들의 가난에 익숙해진다. 부유층은 물질적 안락을 별 노력 없이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며 평민들도 자신들의 물질적 불편에 대해 크게 개의찬다. 왜냐하면 그런 안락은 막상 얻을 방도가 없거니와 애초에 그럴 것을 바랄 만큼 충분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중략 표시 있죠? 자, 지금 다를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계급제도가 있을 때는 뭐가 불가능해? 비교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가 없어? 과도한 욕망도 없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자는 공부 못하는 거고 남자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왜 여자는 공부 못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죠? 우리 왜 그 누군 아니죠? 그 어떤 노비가 일으킨 난에 보면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이거 누구죠? 학교 안 다녔습니까? 이거 누구죠?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 노비 새끼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는 얘기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왕후 장상이라는 것이 이제 왕과 그 밑에 이제 고관 대직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얘기가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당시로서는 사실은 아주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세모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제시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왜냐면은 그 A but B 그러면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키는 작으나 돈이 많아. 뭐가 포인트야? 돈이 많은 게 포인트지. 돈은 많으나 키가 작아. 키가 작은 게 포인트란 말이야. 돈이 많으나 대머리야. 대머리가 포인트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항상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시거든요. 근데 제시문 읽을 때 이걸 잘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제시문에서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인식하셔도 독해가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신분적 위기질서가 모호해지고 특권이 철폐될 때 세습과 산이 작게 나뉘고 교육과 자유가 사회 내에 퍼져갈 때 가난한 평민들은 안락을 열망하게 되고 부유층 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한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중간소득계층이 형성되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이지. 이들은 물질적 안락의 맛을 알기에 필요한 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만족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물질적 안락을 노력 없이 얻지 못하며 불안 없이 즐기지 못한다. 줄 쫙 치시고요. 물질적 안락을 노력 없이 얻지 못하며 그죠?
불안 없이 즐기지 못한다. 이 과시적 소비라는 건요 사실 끝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는 이건희 씨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희 씨도 이제 빌 게이츠한테 좀 쫄릴 거 아니야, 그죠? 빌 게이츠가 뭐 이렇게 뭐 사면 이건희도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 끝이 없겠죠, 이거. 그러니까 모든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사실은 다 어디에 기인하고 있어? 불안에 기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나도 내가 집이 강남이 아니거든요. 여기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외제차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꿈이 그냥 외제차였어요. 아, 외제차를 타고 싶다. 근데 이제 여기는 외제차가 하도 많으니까 뭐 벤츠나 BMW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2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차로 잘 취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나 외제차 좀 얘기하려면은 뭐 저기 벤틀리라든지 뭐 부가티 베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끔 보니까 람보르기니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여기서 외제차인 거지.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욕망보다는 더 욕망이 커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학원 끝나고 가는데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몇 대 없는 차거든요.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 네,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근데 아저씨가 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서 민망하지 않게 젊은 사람이 차 구경하고 싶냐고 해서 나한테 한번 타보라고 막. 내가 됐다고. 어서 동정질이야. 됐다고. 내가 그냥 보고 있었다 했더니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젊어서 가난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샀다고. 막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분도 사실은 저기 뭐 탐 크루즈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전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비행기가 있잖아. 얘한테는 쫄리는 거 아니야. 모든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사실은 다 불안과 초조를 가져온단 말이지. 자, 출신대 볼게요. 물질적 안락은 노력 없이 얻지 못하며 불안과 초조.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들이 자꾸 달아나버리는 이 불안하고도 귀중한 즐거움을 쫓고 유지하는 일에 끊임없이 매달렸다. 자, 달아나버리려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재심은 나에서 앨리스가 아무리 뛰어봤자 주변이 바뀌지 않았잖아, 그지? 중략. 19세기 초반 미국 사회에 나는 세계 최고의 행복한 여건을 갖춘 가장 자유롭고도 잘 교육받은 시민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미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져 있다. 가장 자유롭고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항상 미간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잔뜩 심각하거나 슬픈 기색마저 띠고 있어. 어디에서도,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심각한 이유는 자신이 견뎌낸 지난 세월의 어려움에 대해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성취할 뻔했지만 놓쳤던 것에 대해 계속해서 곱씹기 때문이야. 자, 내가 과거에 이만큼 힘들었던 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현재 뭐 할 수 없니? 만족할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뻔했지만 놓쳤던 것들,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만 고민하기 때문에 당연히 즐거울 수 없는 거지. 이건 너희들도 약간 비슷한데 대부분의 수시 대학교가 12월 7일 날 발표가 나요. 1차의 시험 보든 2차의 시험 보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조건부 합격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봐서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합격이 먼저 날라와요. 그럼 이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수능이 끝나면은 본인이 붙은지 알지. 최저 딱 맞춰주면 붙은 거니까. 이런 게 요즘 거의 없어졌고. 근데 이제 그 12월 7일 발표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이제 뭐 12시, 1시, 2시, 3시 막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6개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6개를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 앞에 문자 붙여놓은 거 보면 이제 뭐 있잖아요. 뭐 선생님 저 고대 붙었어요. 뭐 좀 이따 연대 발표해요. 연대 떨어졌어요. 좀 이따 서울대 발표해요. 서울대 붙었어요. 막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한 2개가 떨어진 게 와. 3시에 딱 떨어졌어. 그럼 4시에 딱 떨어졌어.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만 붙었으면 하다가 5시에 뭐가 하나 딱 붙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지 못해. 6시께 붙어야 되는데. 6시께 붙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이 없다고. 자, 봅시다. 미국인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노력 동그라미, 혹시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놓치지 않았을까 조바심 동그라미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력하면서도 항상 조바심 느끼고 있다 이거지.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안달한 수많은 행운아들의 광경을 목도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줄쳐보시고요.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안달하는 수많은 행운아들의 광경을 목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부의 미국이 최대 전성기 때는 25%까지. 지금은 좀 미국이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한 18%, 17%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3억이란 말이야. 근데 지구촌의 인구가 60억이잖아. 20분의 1의 인구로 얼마를 편취하고 있는 거야? 거의 한 18%를 편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부예요, 사실은. 엄청난 부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어떻대요? 항상 안달하고 있다고. 안달하고 있다고. 이런 이유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때문이 아닌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하지만 이런 광경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새로운 것은 바로 한 사회 성원들 모두가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 자, 줄쳐보세요. 한 사회 성원들 모두가 결국에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를 정리하자면은 계급제도가 있을 때는 비교가 나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비교가 나지 않으니까 과도한 욕망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계급제도가 철폐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 넘어가? 안락함을 욕망한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안락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에 비교거든요. 비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시 결국에 행복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거지.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안락하다라는 것 또는 편리하다라는 것 또는 풍요롭다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100만 원 벌면 안락해? 1000만 원 벌면 안락해? 이게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지? 어떤 거야? 감정적인 거라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락한지 안락하지 않은지는 너를 봐야지 알 수 있다고. 군대 생활이 왜 할 만하냐면요 점점 안락해지거든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근데 그 병장의 생활이라는 것도 지금 나의 삶에 비교하면 전혀 안락하지 않아요. 6시에 일어나야 되고 10시에 자야 되고 근무 나가야 되고. 하지만 비교해서 내가 안락함을 느끼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개념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오는 거고 이 비교가 우리가 과도한 것들을 욕망하게 됨으로써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항상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케이? 자, 이제 제시문 라만 보면 되겠네요. 자, 제시문 라 보겠습니다. 이 제시문 라는 좀 어려워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나오는 글인데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란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 발음하기 어려워. 근데 난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친구네 집에 갔다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친구네 집에 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강아지한테 그 친구 어머니가 어이 플라톤 막 그래서 플라톤은 지금 서양 철학사에서 거대한 핵을 근 그 철학자인데 지금도 이제 서양 철학사를 나눌 때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걔한테 어이 플라톤 이러니까 빵 터졌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장점이 있어요. 아무도 걔를 아리스토텔레스 안 부르거든요. 부르기 힘드니까. 걔한테 아리스토텔레스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플라톤 이러니까 내가 빵 터졌었는데 가급적 이제 걔 이름을 어떻게 해? 뭐 플라톤 이런 거. 우리가 걔를 막 뭐 공자, 맹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다. 이게 그 성인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자, 나와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모든 조음들 가운데 가장 선택할 만한 것이라 보지만 조음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율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표이다. 우리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규정할 수 있다까지 끊어봅시다. 자,
이미 좀 어려워졌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플라톤이 텔레스 아저씨가 행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행복이 모든 좋음 가운데 가장 선택할 만한 것이라고 보지만 좋음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은 행복은 이 좋음이라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표이다. 우리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지금 그 철학적인 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나 행복해라고 느끼잖아. 그지? 이 감정이 가장 궁극적인 감정인 거지. 그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좋은 회사 갈 거야. 좋은 회사 어떻게 할 거야? 뭐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궁극에 뭐가 있냐고. 행복이 있는 거란 말이지. 내가 지금 닭이 막 먹고 싶어. 닭을 막 먹어. 행복해. 그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없지. 행복이 끝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좋음과 행복은 다르겠지. 내가 닭을 좋아할 수 있고, 그죠? 돈을 좋아할 수 있고, 뭐 이성 친구를 좋아할 수 있지. 이것이 행복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좋음의 가장 으뜸, 최상이 행복의 개념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행복이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남보다 뛰어남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 당시 이 우주 만물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 안에서 이제 한정된, 뭐 아테나에 한정된 이 만물 중에서 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저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 중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탁월성이겠지. 이해되십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탁월성이겠지. 그게 뭐가 되겠어? 너만 할 수 있는 거. 니네 집 개는 못해. 너만 할 수 있어. 이것이 사유예요, 사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사유도 아니고 원래 반성적 사유라고 합니다. 반성적. 이 반성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는 거잖아.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말걸. 엄마한테 짜증내지 말걸.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 개 있잖아, 개.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줘. 그러면 걔가 먹잖아요. 근데 이제 줄랑말랑 계속 하잖아. 그럼 얘도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에이씨 한단 말이야. 얘도 뭐 하는 거야. 사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도 반성은 안 해, 걔는. 걔가 어제 지졌단 말이야. 내일은 짖지 말아야지. 어제 괜히 짖었어. 뭐 이런 생각 하냔 말이야, 걔가. 내일은 주인을 물지 말아야지. 괜히 물었어.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다만 내일 안 물었다면 어제 맞아서. 물면 맞는구나. 그래서 안 무는 거지. 이건 반성하진 않잖아. 이해되십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반성적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에 주장할 수 있다. 뭐야? 반성적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관조적인 활동이다. 자, 관조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 관조라는 말은요. 이게 조용히 차분하게 바라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결국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관조는 이제 불교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가면 스님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참선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조용히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 관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관조 활동이다. 이것은 활동 가운데서 최고의 활동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지성이 최고이며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알매 대상 중 최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활동이 가장 연속적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위하는 것보다 더 연속적으로 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행복에는 즐거움이 섞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들 중 지혜에 따른 활동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줄쳐보시고요. 탁월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 뭐가 가장 즐겁냐? 지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즐겁다. 물론 읽으면서 납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텔레스 아저씨 말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뭐가 가장 즐거워야 돼? 공부가 가장 즐거워야 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이.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은 되지 않지만 이 아저씨는 그 생각했다. 따라서 관조가 지속되는 만큼 행복도 지속되며 더 많이 관조하는 사람에게 행복도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연에 따른 행복이 아니라 관조에 따른 행복 줄쳐보시고요. 관조에 따른 행복이 더 많이 계속되는 것이다. 관조는 그 자체로 영예로운 것이다. 따라서 줄쳐보세요. 행복은 어떤 종류의 관조일 것이다. 행복은 어떤 종류의 관조다. 이 관조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철학적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천천히 얘기한다면은 우리 왜 강 건너 불 구경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 불이 났지만 난 강이 있으니까 난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하고 상관 있는 건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지. 그지? 그냥 나는 이렇게 구경하는 거잖아. 이 관조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는 친구가 들고 있는 루이비통 백을 너무나 들고 싶었단 말이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잠시 이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나와서 관조하는 거지. 저거 들어서 뭐 하겠나. 이 관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결국에 관조가 있으면은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관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벤츠를 사가지고 너무 기뻐해. 그래서 막 벤츠 내려가지고 막 타이어에 뭐 묻었나, 막 차에 뭐, 아빠가 잘 그러잖아. 아빠들이 잘 그러잖아. 그지? 아빠들이 엄마가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든지 이러다가 차가 좀 다치면은, 이러면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차한테. 근데 이거를 관조해서, 저놈 저거 뭐 벤츠 사가지고 저러고 있네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고 나는 점점 행복을 다가서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물론 행복한 자도 인간이라 외적인 유복함을 필요할 것이다. 자, 외적인 유복함 동안 치시고요. 인간의 본성은 관조를 위한 자족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관조를 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하고 음식이나 여타의 보살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나를 비롯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충족돼야 된다 이거예요. 3일을 굶었어. 근데 어떻게 관조해? 굶어 죽는 거지. 어떻게 관조합니까? 그죠? 배가 부르고 잠도 자고 해야지만 관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해도 비록 외적인 조음들이 없이 지극히 복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행복하게 되기 위해 많고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뭐야? 많고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다만 뭐야? 나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에 따른 행위는 지나침 없을 것이며 비록 땅과 바다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귀한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침 없을 것이며 주시고요. 또 적당한 정도의 외적 조건들만 갖추어져도 자 적당한 정도 동안 치시고요. 탁월성에 따라 행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만? 적당한 정도만. 탁월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 테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조음들을 적당하게 주어져 있으나 자신의 가장 훌륭한 행위로 여기는 것을 행했으며 또 절제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솔론이 말했을 때 자 줄쳐보세요. 행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조음들이 적당하게 주어져 있으나 자신이 가장 훌륭한 행위로 여기는 것을 행했으며 절제 있게 자신의 삶은 살아온 사람까지만 줄쳐보세요. 결국에 제시문 라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그죠? 우리가 외적인 것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들만 주어져 있다면 내가 가장 옳다고 또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 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아마도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낸 것일 터이다. 사람은 외적 조건들을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해야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적 조건은 적당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가끔 TV 보다 보면은 원래 나는 그 중교가 천주교긴 한데 안 가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무신론자에 가까운데 그 울지마 톤지라는 걸 보고서 펑펑 울었네. 알죠? 이태석 신부님인가? 그 신부님이 그 수단이란 나라 맞죠? 수단에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정말로 정말 살신성인이잖아. 근데 그분의 그 얼굴이 너무나 온화하고 행복해 보이잖아. 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 받았는데 암 말기인 거야. 그래서 얼마 못 살아. 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분이 그 공연을 하죠. 기타 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수단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봉사하고서 딱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분이 정말 진정한 종교인이구나. 종교 위대함이 뭔지 알게 해주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표정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그분이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충족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 신부님도 다 드시긴 드셨어요. 절식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충족할 만큼의 외적 조건만 있으면은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논제 가볼게요. 자, 재심은 가와 나의 논지를 이용하여 다의 현상을 분석하고. 자, 재심은 가의 논지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소비는 과시로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재심은 나의 논지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재심은 다를 보게 되니까 이 다에서 미국인들이 불안, 초조, 뭐 거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은 안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이유는 결국에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함. 그죠? 욕망에 대한 일종의 구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를 보게 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만 충족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 뭐를 하는 사람이 그 훌륭한 행위를 여기는 것을 행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행복한 거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1300에서 1500 상당히 긴 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찝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고 이 부분이 이렇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쓰지 않게 되면은 글자 수가 현저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강대의 특징인데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글을 쓰다 보면은 점점 좀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체적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은 또 없겠죠? 질문. 왜 눈을 피해? 질문하라고 질문. 질문. 머리 어디서 잘랐어요? 괜찮아. 질문.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